혹시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어요? 왜 나는 진짜 친한 친구가 없을까? 주변을 보면 항상 같이 밥 먹는 사람, 주말마다 술 마시는 사람, 단톡방에서 웃고 떠드는 사람들 다 있는 것 같은데 막상 마음속 이야기까지 털어놓을 수 있는 진짜 한 사람은 없는 느낌. 그래서 가끔은 내가 문제가 있는 걸까? 내 성격이 이상한 걸까? 이렇게 스스로를 의심하게 되죠. 하지만 혹시 반대로 생각해 본 적 있나요? 친한 친구가 없다는 게 오히려 당신이 더 똑똑하다는 신호일 수도 있다는 걸. 안녕하세요. 현실의 세계입니다. 우리는 늘 이렇게 배워왔습니다. 친구는 많을수록 좋다. 인맥이 곧 힘이다. 사람들과 잘 어울려야 성공한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한 가지 사실, 친한 친구가 없다는 것의 진짜 의미, 그리고 왜 어떤 사람들은 사람이 적을수록 더 단단해지는지 한국에서 살아가는 현실적인 예시를 통해 쉽게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챕터 1. 친한 친구가 없다는 건 당신이 사람을 가려서 만나고 있다는 뜻이다. 한국에서 살다 보면 이런 장면 많이 보죠? 회사 점심시간. 다 같이 밥 먹으러 가는데 누군가는 항상 빠집니다. 저는 오늘 따로 먹을게요. 처음엔 다들 이렇게 생각합니다. 쟤 좀 이상한 거 아니야? 왜 저렇게 혼자 다니지?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됩니다. 그 사람, 일은 잘하고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쓸데없는 인간관계에 에너지 낭비 안 하는 사람이라는 걸. 사실 우리는 외로워 보일까봐 혼자인 게 창피해서 원하지 않는 관계를 계속 이어갈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회사에서 그다지 친하지도 않은데 억지로 회식 따라가고, 피곤한데도 눈치 보면서 술자리 끝까지 남아있고, 사실은 대화가 재미없는데도 웃는 척하면서 시간을 보내죠. 왜냐면 혼자가 되는 게 두렵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친한 친구가 없는 사람들은 이 선택을 다르게 합니다. 이 관계, 나한테 진짜 필요한가?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고 필요 없는 관계는 과감하게 줄입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사람이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사람이 없는 게 아니라 아무나 곁에 두지 않는 것입니다. 진짜 중요한 건 숫자가 아닙니다. 누가 내 옆에 있느냐입니다. 단톡방에 20명이 있어도 힘들 때 전화할 사람이 없다면 그건 많은 게 아닙니다. 오히려 단 한 명이라도 내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줄 사람이 있다면 그게 훨씬 더 강한 관계입니다. 그래서 친한 친구가 없다는 건 외로움의 증거가 아니라 관계를 선택할 줄 아는 능력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선택을 할 수 있는 사람일수록 감정보다 기준으로 움직입니다. 외로워서 만나는 관계가 아니라 가치가 있어서 유지하는 관계. 이 차이는 생각보다 큽니다. 어쩌면 지금 당신이 느끼는 그 공허함, 단순히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제는 더 이상 아무 관계나 받아들이지 않게 됐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챕터 2. 혼자가 편해지는 순간 당신은 이미 달라지고 있다. 한국에서 이런 말 한 번쯤 들어봤을 거예요. 왜 이렇게 집에만 있어? 사람 좀 만나야지. 혼자 있으면 더 우울해져.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혼자 있는 시간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생각해보세요. 퇴근하고 집에 돌아왔을 때 조용한 방, 핸드폰 알림도 없고 누구에게 연락할 필요도 없는 그 순간. 이게 불편한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가장 편안한 시간입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직장 생활하는 한 사람을 떠올려 봅시다. 아침 7시 지하철에 몸을 맡기고 출근 전쟁을 치르고 회사에서는 하루 종일 눈치, 보고, 대화, 회의. 퇴근 후에는 또 사람을 만나야 한다면 그건 휴직이 아니라 또 다른 일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선택합니다. 오늘은 그냥 나랑 시간 보내자. 혼자 밥 먹고 혼자 카페 가고 혼자 산책하면서 하루를 정리합니다. 이건 외로움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 잘 지내는 능력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혼자 있는 걸 못 견딥니다. 그래서 계속 누군가를 찾고 계속 대화를 만들고 계속 연결되어 있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혼자 있어도 괜찮은 사람은 다릅니다. 그 사람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나랑 있는 시간이 누구랑 있는 시간보다 더 편할 수도 있다는 걸. 그리고 이게 중요한 이유는 혼자 있는 시간이 많을수록 생각이 깊어지기 때문입니다. 챕터 3. 사람보다 생각과 더 많이 대화하는 사람. 친한 친구가 없는 사람들은 대신 무엇을 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카톡, 술자리, 수다로 시간을 보낼 때 이 사람들은 자기 머릿속에서 질문을 던집니다. 나는 왜 이 선택을 했지? 이게 정말 내가 원하는 삶일까? 지금 방향이 맞는 걸까? 한국 사회에서는 이런 생각하는 시간이 의외로 많이 부족합니다. 항상 바쁘고 항상 연결되어 있고 항상 뭔가를 해야 하니까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인생을 생각하기보다 그냥 흘러가듯 살아갑니다. 하지만 혼자 있는 시간이 많은 사람은 이 흐름에서 잠깐 벗어납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나는 지금 제대로 살고 있는 걸까? 예를 들어 누군가는 남들이 다 하니까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누군가는 주변에서 다 가니까 대기업만 바라보고, 누군가는 남들이 하니까 억지로 결혼을 생각합니다. 하지만 혼자 있는 시간이 많은 사람은 이 질문을 더 깊게 합니다. 그게 진짜 나한테 맞는 길인가? 이 차이는 결국 인생 전체를 바꿉니다. 친구가 많으면 외롭지 않을 순 있습니다. 하지만 방향이 틀렸을 때 그걸 알아차리기는 더 어려워집니다. 왜냐하면 계속 바쁘고 계속 시끄럽고 계속 다른 사람들의 생각 속에 묻혀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혼자 있는 시간이 많은 사람은 조용합니다. 그래서 들립니다. 자기 마음의 소리가. 그리고 그 소리를 듣는 사람일수록 남들이 쉽게 흔들릴 때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친구가 없다는 건 단순히 인간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 삶을 깊게 생각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챕터 5.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사람의 특징. 한국에서 이런 상황 익숙하죠? 회사에서 상사가 한마디 툭 던집니다. 이거 왜 이렇게 했어요? 그 말 한마디에 어떤 사람은 하루 종일 기분이 망가집니다. 퇴근 후에도 계속 생각나고 집에 와서도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죠. 하지만 같은 상황에서도 전혀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 그냥 피드백이네. 다음에 고치면 되지. 이렇게 넘깁니다. 차이는 뭘까요? 성격일까요? 아닙니다. 감정에 휘둘리는 정도의 차이입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사실은 친한 친구가 많지 않은 사람일수록 이 감정의 흔들림이 적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자기 감정을 스스로 처리하는 법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기분이 나쁘면 바로 누군가에게 말합니다. 나 오늘 진짜 짜증났어. 그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말했어. 그리고 위로를 받죠. 물론 나쁜 건 아닙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게 반복되면 감정을 항상 밖에서 해결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반대로 혼자 있는 시간이 많은 사람은 이 과정을 다르게 겪습니다. 기분이 나쁘면 바로 말하지 않고 한번 멈춥니다. 그리고 스스로 묻습니다. 왜 내가 이 말에 이렇게 반응했지? 이게 진짜 문제일까? 아니면 내 해석일까? 이 과정이 쌓이면 감정에 끌려가는 사람이 아니라 감정을 이해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누가 뭐라고 해도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누가 떠나도 크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건 차가운 게 아닙니다. 단단한 겁니다. 챕터 6. 인간관계가 적을수록 더 강해지는 이유.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사람이 많아야 힘이 있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일 때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 흔한 인간관계 패턴을 보면 같이 밥 먹고 같이 술 마시고 같이 웃고 떠드는 관계는 많지만
정작 중요한 순간에 남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직장을 그만두거나 힘든 일이 생기거나 인생이 흔들릴 때 연락 끊기는 경우 많이 보셨죠? 그래서 친구 수가 많다는 건 안정감이 아니라 때로는 착각일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친한 친구가 적은 사람은 이걸 일찍 깨닫습니다. 그래서 관계를 양이 아니라 질로 봅니다. 이 사람이 진짜 내 편인가? 이 관계가 나를 성장시키는가? 내 에너지를 빼앗는 사람인가? 채워주는 사람인가? 이 기준이 생기면 자연스럽게 사람이 줄어듭니다. 하지만 대신 남아있는 관계는 훨씬 깊어집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 사람들은 사람 없이도 괜찮다는 걸 알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매달리지 않습니다. 이건 엄청난 차이를 만듭니다. 누군가에게 의존하는 사람은 항상 불안합니다. 이 사람이 떠나면 어떡하지? 나 혼자 남으면 어떡하지? 하지만 혼자서도 괜찮은 사람은 다릅니다. 떠나면 보내주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자유롭고 더 강해지고 더 흔들리지 않습니다. 챕터 7. 당신이 혼자인 이유는 실패가 아니라 선택일 수 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 혹시 이런 생각하고 있진 않나요? 나는 왜 이렇게 사람이 없을까? 왜 나만 이렇게 혼자인 것 같지? 하지만 이제는 조금 다르게 생각해도 됩니다. 당신이 사람을 피하는 게 아니라 아무나 받아들이지 않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외로운 게 아니라 이제는 억지 관계에 지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이상한 게 아니라 오히려 더 깊이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세상은 항상 말합니다. 사람이 많아야 성공이다. 인맥이 많아야 유리하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이겁니다. 누가 내 옆에 있느냐보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혼자 있는 시간이 많다는 건 당신이 자기 자신과 더 많이 마주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걸 할 수 있는 사람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신의 모습이 부족한 게 아니라 오히려 이미 한 단계 올라온 상태일지도 모릅니다. 전체 내용 정리. 우리는 지금까지 친한 친구가 없다는 것에 대해 완전히 다른 시선으로 이야기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친구가 없으면 외로운 사람, 문제가 있는 사람, 사회성이 부족한 사람이라고. 하지만 오늘 우리는 알게 됐습니다. 그게 꼭 맞는 말은 아니라는 걸. 친한 친구가 없다는 건 사람이 없는 게 아니라 아무나 곁에 두지 않는 것일 수 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많다는 건 외로운 게 아니라 자기 자신과 잘 지내고 있다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생각의 시간이 많다는 건 심심한 게 아니라 자기 인생을 깊게 보고 있다는 시도일 수 있습니다. 감정에 덜 흔들린다는 건 차가운 게 아니라 내면이 단단해졌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적다는 건 약한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자유로운 상태일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혼자라고 느끼고 있나요? 주변을 둘러봤을 때 딱히 연락할 사람이 없어서 괜히 마음이 허전한 날이 있나요? 그렇다면 이 말 하나만 기억하세요. 혼자인 게 아니라 아직 아무나 곁에 두지 않는 중이다. 당신은 부족한 게 아닙니다. 느린 것도 아니고 뒤처진 것도 아닙니다. 단지 조금 더 신중하게, 조금 더 깊게 사람과 인생을 바라보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도 헛된 게 아닙니다. 혼자 있는 이 시간 속에서 당신은 다른 사람들이 쉽게 가지지 못하는 생각의 깊이와 감정의 안정과 진짜 자신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언젠가 당신이 만나는 사람은 많은 사람이 아니라 정말 필요한 사람, 정말 맞는 사람일 겁니다. 그리고 그때 당신은 알게 될 겁니다. 아, 지금까지의 이 시간들이 나를 여기까지 데려온 거구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혼자여도 괜찮습니다. 아니, 어쩌면 지금의 당신은 이미 충분히 잘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당신의 생각을 응원해주세요. 여기는 현실의 세계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깊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